Президент тут. Всі ми тут, наші військові тут, громадяни суспільства тут, всі ми тут. Захищаємо нашу незалежність, нашу державу. І так буде й далі. 야, 벌써 내일이네. 대통령 누가 될 것 같나? 글쎄, 니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잘할 것 같나, 솔직히? 뭐 내가 뽑는 사람이 되면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. 니 우크라이나 대통령 들어봤나? 뭐 살짝 들어보긴 했는데 잘은 모르지. 그 사람 대통령 될 때랑 된 뒤에랑 어떻게 된지 아나? 글쎄, 그 코미디언 출신이고 정치 경험 없다는 건 아는데 또 대선에서 표를 70% 넘게 받았다던데. 맞다, 대선 전에 국민의 종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는데 종이면 뭐 딸랑딸랑? 아니 하인, 아, 하인. 그 드라마에서 고등학교 역사 교사로 나오거든? 우연하게 우크라이나 정치가 개같이 부패했다고 막 욕을 써가면서 비판하는 거를 학생이 찍어서 인스타인가 뭐 어디에 딱 올리거든? 그게 대박이 나서 대통령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인데, 근데 진짜 대통령이 됐다고? 드라마가 인기가 좋으니까 당 이름도 드라마 이름처럼 국민의 종으로 해서 나왔거든? 선거 유세도 별로 안 했어. 연설도 별로 안 하고 대신 SNS에 영상 찍는 식으로 해서 막 올렸단 말이야. 신선하긴 하네. 막 자기는 정치적 견해도 없다고 그러고 약속 안 하면 실망도 안 한다고 막 자기가 정치 초짜란 티를 일부러 팍팍 냈어. 근데 뽑아줬다고? 그게 왜 가능했냐면 우크라이나 정치인 부패가 심각한 걸 넘어서 진짜 미쳤거든. 유럽에서 세 번째로 부패한 나라가 우크라이나다. 그럼 뭐 1등은 어딘데? 러시아. 아, 우크라이나에서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다 부패했다고 생각하거든. 그러니까 정치하고 거리가 멀다 이런 걸 어필하는 게 더 나은 거지. 그럴 수 있겠네.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는 올리가르히란 게 있다. 올리가 뭐? 그게 우크라이나를 꽉 잡고 있는 소수 특권층을 얘기하는 거거든. 재벌 플러스 마피아 플러스 정치인이라고 보면 된다. 돈도 많고 구린 일도 많이 하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인 거지. 엄청 세네. 얘네들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치 부패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국민들이 제발 새로운 인물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, 그때 젤린스키가 혜성처럼 나타난 거다. 뭐 지지율 높을 만하네. 근데 사실 젤린스키 배후에도 올리가르히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. 누구냐면 그 드라마가 방영한 방송국 갖고 있는 억만장자가 돈줄이라 그러거든. 뭐 그러면 거기서 거기 아닌가? 그래도 이제 부패한 정치판에 있는 기존 정치인이랑은 다르니까 거기에 기대를 건 거지. 우크라이나의 부패를 끝장내줄 적임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. 뭐 그래서 부패는 끝장냈나? 그게 좀 지지부진하다. 우크라이나 경제 사정이 좀 심각하거든. IMF랑 유럽연합이랑 우크라이나에 돈을 엄청나게 빌려주고 있는데 조건이 뭐냐면 당연히 이제 너네 나라 부패 문제 좀 해결해라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. 그 부패 때문에 나라 경제가 망하는 수준이구만. 그치. 근데 개혁 속도도 안 나는데 이제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 보면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하잖아. 그래, 하지.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부패 방지의 핵심 장치거든. 그러면 우리는 잘하는 거네.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공직자들 재산 다 까라 그랬어.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위헌이라고 하면서 공직자 재산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. 그게 말이 되나? 그래서 국민들도 막 시위를 벌이고 막 IMF, 유럽연합, 미국도 야 이건 아니다.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헌재 소장을 자르려고 했어. 그랬더니 헌재에서 대통령은 그럴 거는 없다 이러면서 뒤통수를 빡 때린 거지. 야, 희한하게 돌아가네. 그러니까 지금 전쟁 터지기 전까지 젤렌스키 지지율이 별로 안 높았어. 부패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부패는 여전하지. 거기다가 대통령이 되면 전문가를 등용해야 되잖아. 근데 자기 어릴 때 친구들하고 배우할 때 같이 영화 만들던 사람, PD, 작가 막 이런 사람들을 비서실장, 경호실, 국정원 제일 높은 자리에 마구잡이로 꽂아 넣은 거야. 와, 그게 그래도 되나? 우크라이나에서는 대통령 당선되면 임기 별로 안 남은 국회의원들 있잖아. 그 사람들 다 몰아내고 선거 다시 할 수 있거든? 그때 총선을 다시 해서 의석을 과반 넘게 잡았다 이거. 몰아주기네. 대통령이 의회까지 장악하니까 인사도 마음대로 하는 거지. 대통령이 예능인 출신이다 보니까 공천 주는 사람도 이미지 위주로 뽑았어. 코미디언들이 막 시장 공천 받고 막 그랬다. 코미디언들이 대통령 권력이 어마어마하네. 그치? 근데 이제 너무 막 나가니까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났지. 검찰총장도 원래 이제 반부패 수사 빡세게 하던 사람이었거든? 그 사람 자르고 자기 사람을 거기 꽂아 넣은 거야. 그래서 욕 엄청 먹었지.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네.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 20% 이러면 식물 대통령이라고 하잖아. 그치, 처참하게 낮은 거. 근데 우크라이나는 20%가 낮은 게 아니라더라. 진짜? 한번 들어봐라. 젤렌스키 지지율이 이제 73%로 대통령 됐다 그러잖아. 이제 그거는 이제 2차 결선 투표고 1차에서는 얼마 받은지 아나? 몰라, 한 40% 후반 안 나왔겠나? 아니 딱 30% 나왔다. 별로 안 나왔네. 대통령 후보만 39명 나왔거든. 좀 심각하게 많네. 정치판이 다 쪼개져 있고 국민 기대감이 낮으니까 20%면 선방하는 거라 그러더라고. 그래도 부패 때문에 지지율 떨어지면 부패 문제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몰라, 지금 뭐 전쟁 판국에 뭐 제대로 되겠나?
근데 전쟁은 왜 터진 거고? 진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외교 잘했으면 피할 수 있었나?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이 되는 순간 외통수다. 국민들 러시아 진짜로 극혐하거든. 2013년에 유로 마이단 혁명이란 게 일어났는데 그게 왜 일어났냐면 대통령이 유럽 쪽이 아니라 계속 러시아 쪽으로 붙으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. 대통령이 적반하장으로 시민들한테 폭력 진압하고 총 쏘고 그랬거든.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러시아로 쫓아내버린 거지. 아 무섭네.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랑 친해지면 국민들이 가만 안 놔둔다. 그렇다고 러시아에 대놓고 적대적이면 푸틴이 언제 침공해들지 모르지. 그러니까 외교 난이도로 보면 솔직히 세계 최강 아닌가 싶다. 그래서 그 뭐 대통령 젤렌스키라는 사람은 뭐 어떻게 했는데? 그 우크라이나 보면 2014년부터 계속 전쟁 중이었거든. 우크라이나 동쪽을 돈바스라고 그러는데 거기 사람들은 러시아와 가까우니까 우리는 막 러시아가 더 좋다. 그러니까 독립하겠다. 러시아 쪽에 붙을 거다. 막 그래. 나라를 쪼개겠다고.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가 가만히 있나? 아 그건 안 되지. 헛소리 하지 마라. 이러니까 돈바스 쪽 반군하고 전쟁이 터진 거지. 거기에 러시아도 껴들어가지고 8년 동안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. 뭐 8년 동안이나 싸우고 있다고.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반러 감정 심하다며. 그치. 근데 동부는 또 러시아랑 가까우니까 러시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. 러시아 사람도 실제로 많고. 근데 문제는 이게 해결이 안 돼. 러시아는 이 동부를 사실상 자기 편 들어주는 독립국가 만들려고 하거든?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 마찬가지다. 우크라이나는 이게 뭔 소리냐? 여기 우리 땅인데 러시아가 네가 뭔 권리로 우리 주권국가한테 참견하냐? 그러니까 이게 평행선인 거야. 뭐 그러면 어째야 되는데? 젤렌스키 전에 대통령도 유럽연합이랑 나토랑 편먹고 러시아랑 대립했거든? 그 뒤에 이제 젤렌스키가 대통령 되면서 딱 선언한 게 내가 돈바스 문제 해결하겠다 그랬어. 전 대통령이랑 다르게 그래서 러시아와 관계를 좀 개선해보겠다고 했어. 그러면 젤렌스키가 러시아 자극한 게 아닌 건가? 처음에는 러시아한테 좀 그러지 말고 잘 지내보자 그러면서 손을 내민 거지. 푸틴한테 여기 좀 앉아 보이소. 얘기 좀 합시다. 그래서 포로 교환도 했고 뭔가 얘기가 풀려나가나 싶었는데 푸틴이 의외네. 그래서 유럽연합이랑 미국도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 대화한다 그러니까 야 잘한다 하면서 젤렌스키를 지지해 줬어. 처음에는 반군도 좀 철수하고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나 싶었는데 푸틴이 갑자기 또 입장을 바꿔서 1mm도 양보 안 하겠다고 그래버린 거야. 그래 그러면 그렇지. 푸틴인데 그 오락가락 하는 게 뭔가 좀 북한이랑 비슷하네. 젤렌스키가 러시아랑 대화하려고 하니까 국민들은 이게 뭔 짓이냐고 러시아랑 뭔 대화를 하냐고 화냈거든. 근데 사태 해결을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러시아 얘기도 들어준 건데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만 떨어진 거지. 아 그게 한일 관계랑 좀 비슷하네. 그래 우리도 반일 감정 해결이 안 되는데 우크라이나라고 되겠나? 우크라이나는 또 미국 클린턴 대통령 때 핵 포기하는 대가로 원조를 엄청 받았거든? 근데 이제 이빨이 빠져버리니까 러시아가 혹시 쳐들어올까봐 계속 불안한 상태인 거지. 야 러시아나 북한 같은 나라랑 맞대고 있으면 진짜 한치 앞도 모르겠다. 젤렌스키도 그러니까 멘붕이지 뭐. 러시아가 쳐들어올까 말까 이럴 때도 하루는 뭐 절대 그럴 일 없다면서 국민들 안심시키다가 다음날에 또 당장 쳐들어올지 모르겠네? 이러면서 약간 조크식으로 말하기도 하고. 아, 그게 농담이 가능한 사람인가? 그러니까 근데 좀 이해도 된다.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기만 하니까. 그렇긴 하네. 러시아가 쳐들어왔으니까 이제 젤렌스키도 큰일 났겠네. 처음에는 뭐 사람들도 의심했다 그러대. 뭐 이제 쇼맨 기질만 가득한 사람이니까 전쟁 뭐 제대로 치르겠나? 뭐 도망가지 않겠나? 뭐 그런 얘기도 돌고. 그래 긴가민가 할 것 같다. 근데 전쟁이 진짜 딱 터지니까 절대 수도를 안 떠나고 국민들한테 안심하라고 대통령 여기 남겠다고. 러시아가 나를 암살 1순위, 가족을 2순위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난 있겠다 이런 거지. 위대한 쇼맨이네.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90% 넘게 올랐단다. 원래 내가 제일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을 믿게 되는 거니까. 그렇긴 하지. 근데 그래서 니는 뭐 어떤 대통령이 잘할 것 같다고?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선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거지. 대신에 힘들 때 뭐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 이 말이다.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. 그런 듯.